본인이 몇 주 전부터 숨겨둔 선물을 꺼내서 내밀어요. 상자를 열어봐요. 원하던 거예요. 고마워. 한마디 하고 옆에 놔둬요. 얼굴이 크게 안 바뀌어요. 연인이 표정이 굳어요. 너 진짜 좋은 거 맞아? 나 몇 주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런 적 있죠? 아니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속이 탔던 적 있죠? 오늘 이야기는 좋아도 티 안 내는 원숭이 이야기예요. 주변에서 보면 쟤는 감정이 없나? 표정이 없네? 차갑다?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본인도 그래요. 나는 감정 표현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정리하고 살아요. 근데 과학자 원숭이들이 이 원숭이의 뇌를 한번 열어봤거든요. 결과가 좀 이상했어요. 얼굴은 가만히 있는데 안에서는 오히려 다른 원숭이보다 더 세게 뛰고 있었어요. 심장은 더 빨라져 있고 손에는 땀이 더 많이 나 있고 피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감정이 없는 뇌가 아니라 감정이 큰 뇌를 두꺼운 방패로 누르고 있는 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왜 어떤 원숭이는 좋아도 티가 안 나는지, 그 원숭이 뇌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사실 감정이 더 깊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원숭이 이마 바로 뒤쪽을 같이 열어볼게요. 자, 먼저 실험 하나 보고 가요. 제임스 그로스라는 사람이 1998년에 사람들 85명을 앉혀놓고 꽤 잔인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의료용 절단수술 장면이었거든요. 보통 사람이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입이 벌어지고 눈을 반쯤 감게 되는 그런 영상이요. 참가자를 세 무리로 나눴어요. 한 무리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보라고 했어요. 다른 한 무리한테는 이거 단순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무리한테요. 누가 옆에서 당신 얼굴을 봐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 보이게 표정을 관리하세요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무리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좋아도 티 안 내는 원숭이들이요. 영상이 끝나고 세 무리 다 몸에 달아놓은 센서를 봤어요. 심박수, 피부 전도도, 혈압, 손가락 온도 같은 거요. 첫 번째 무리는 예상대로였어요. 얼굴 찌푸리고 심장 빨라지고 정상이에요. 두 번째 무리는 감정 자체가 덜 올라왔어요. 기술적으로 보기가 작동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리, 얼굴이 가만히 있던 무리요. 이 무리 심장이 제일 빨리 뛰고 있었어요. 손가락에는 땀이 제일 많이 맺혔고요. 피부 전도도 수치가 올라가 있었어요. 혈압도 눈에 띄게 올라와 있었어요. 표정만 눌렀지 몸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본 무리보다 더 세게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얼굴을 누른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몸이 더 고생한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평온해 보이는 사람의 몸이 왜 가장 바쁘게 뛰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누르는데 에너지가 들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려면 안에서 힘을 쓰고 있어야 해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한쪽 손이 솟아오르는 감정을 계속 잡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잡는데 근육이 쓰이고 근육 쓰면 심장이 빨라지고 심장이 빨라지면 땀이 나요. 그래서 몸의 센서는 정직하게 그걸 다 기록해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 사람 표정 없어, 감정 없나 봐 라는 말이 처음부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표정이 없는 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정을 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르려면 감정이 있어야 누르잖아요. 없으면 누를 것도 없죠. 누를 게 없는 원숭이는 애초에 심장이 저렇게 안 뛰어요. 자, 그럼 이 누르는 일을 누가 하는 걸까요? 원숭이 한 마리를 머리 위에서부터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마 바로 뒤쪽, 그러니까 앞쪽 뇌 바닥 부분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에 조용한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 있거든요. 이 원숭이는 평소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안에서 큰 감정이 올라올 때, 그러니까 놀라움이나 기쁨이나 분노 같은 게 울컥 치밀 때요. 이 원숭이가 재빨리 손을 뻗어서 그 감정이 얼굴 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요. 입이 벌어지기 전에 입을 누르고, 눈물이 맺히기 전에 눈을 잡아요. 몸이 크게 들썩이기 전에 어깨를 눌러요. 밖에서 봤을 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얼굴이 잠잠하니까요. 근데 방 안에서는 그 조용한 원숭이가 하루 종일 손이 바빠요. 이 방이 뇌에서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부위예요. 이름이 있긴 한데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누르는 원숭이가 사는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밌는 게요. 과학자 원숭이들이 사람 수십 명의 머리를 스캐너에 넣고 감정 자극을 줘봤거든요. 무서운 사진, 웃긴 사진, 슬픈 사진, 막 번갈아 보여준 거예요. 겉으로 표정 변화가 적은 사람일수록 이 방이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정을 만드는 쪽, 그러니까 머리 깊은 곳에 있는 감정 중추요. 그게 얼굴 잠잠한 사람들한테서 오히려 더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얼굴 잠잠한 원숭이는 안에서 울리는 북소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르려면 더 센 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마 뒤 그 원숭이가 더 바쁜 거고요. 북이 작게 울리는 원숭이는 손 한 번만 올려도 조용해져요. 북이 크게 울리는 원숭이는 양손을 다 써도 새어나갈까 말까예요. 안 느껴서 잠잠한 게 아니라 크게 느끼기 때문에 세게 눌러서 잠잠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읽으면 더 무서워요. 표정 풍부한 사람보다 표정 없는 사람만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봤던 차가운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뜨거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숭이는 왜 생겼을까요? 왜 어떤 데는 이 누르는 방이 유난히 두껍게 발달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타고난 뇌구조 자체. 감정 처리를 깊게 하는 원숭이는 인구 중 약 5마리 중 1마리 정도 돼요. 같은 자극에 뇌에 더 많은 부위가 펴지면 뇌예요. 다른 하나는 어렸을 때 무리해서 배운 것. 어릴 때 감정을 크게 드러냈더니 엄마 원숭이가 돌아서거나 혼나거나 민망해했던 원숭이는 그 다음부터 본능적으로 배워요. 크게 드러내면 위험하다. 조용히 해야 안전하다. 어린 원숭이 뇌한테는 이게 생존 전략이거든요. 무리해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감정을 누르는 방을 두껍게 키워요. 이 방이 두꺼워진 원숭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요. 좋은 게 와도 일단 누르고, 나쁜 게 와도 일단 누르고, 고마운 일이 와도 일단 누르고,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방의 원숭이가 먼저 도착해요. 자기가 지금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깨닫기도 전에 얼굴은 이미 잠잠해져 있어요. 그래서 연인이 준비한 선물을 보고도 얼굴이 안 움직여요. 안에서는 이미 몸이 뛰고 있는데 입이 벌어지기 전에 방의 원숭이가 손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감정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눌렸으니까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이런 적 있죠? 회식 자리에서 누가 진심으로 칭찬해줘요. 그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넘어가요. 얼굴도 별로 안 움직여요. 속으로는 뭔가 따뜻한 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얼굴까지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는 지하철에서 혼자 찬밥 보다가 갑자기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때 뒤늦게 기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속에서 한번 울컥해요. 그 칭찬이 그제서야 내 안에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좋아도 티 안 내는 원숭이의 감정은 진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혼자 있을 때 새어나오거든요.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방송이에요. 그것도 본인만 보는 녹화방송이요. 선물 받은 밤, 연인은 삐져서 옆방에서 자요. 원숭이는 샤워를 해요. 샴푸 묻은 머리로 서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요. 진짜 고마웠던 거예요. 진짜 좋았던 거예요. 몇 주 동안 준비했다는 말도 그제서야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돼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연인은 못 봐요. 옆방에서 이미 등 돌리고 잠들어 버렸거든요. 과학자 원숭이들이 이런 원숭이를 한 무리 모아서 조사해봤더니요. 10마리 중 1마리 정도가 몇 년 동안 운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의학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안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는데 다 집 안에서 혼자 있을 때 불 끄고 이불 속에서 나와요. 남들 다 잠든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때 방의 원숭이가 드디어 손을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은 평생 이 원숭이가 뭘 느끼는지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르겠어 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원숭이의 감정은 생중계가 안 되거든요. 재방송만 하고 그 재방송도 혼자 보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서늘한 부분이 나와요. 이 누르는 방이 너무 오래, 너무 세게 작동하면요. 본인도 자기 감정을 잘 못 느끼게 돼요. 몇 년을 누르다 보면 안에서 북소리가 울려도 이게 기쁜 건가, 짜증인가, 그냥 피곤인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감정을 이름 붙이는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안 쓰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요. 누가 너 지금 기분 어때? 물어도 대답이 안 나와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 안에서 뭔가 울리긴 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비용이 쌓여요. 연인도 부모도 친구도 이 원숭이를 볼 때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매번 추측만 해요. 추측이 반복되면 상대가 지쳐요. 나는 너한테 뭘 해도 반응이 없네? 로 결론을 내버려요. 처음엔 몇 번 더 해보다가 점점 선물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고마운 일도 말 안 해요. 내 반응이 없으니까 상대도 신호를 줄이는 거예요. 정말 안 좋아한 게 아닌데
진짜 고마웠고 진짜 좋았는데 화면이 꺼져 있어서 상대는 빈 화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불꽃놀이가 벌어져도 밖에서는 아무도 못 봐요. 그래서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조용한 방의 원숭이는 안전을 지켜주지만 대신 관계의 채널을 꺼놓는 거예요. 안의 북소리는 정확히 울리는데 밖으로 나가는 스피커가 음소거 상태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의 원숭이를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건 평생 여러분을 지켜준 애거든요. 갑자기 감정을 크게 뿜으라고 연습하는 것도 어색해요. 어색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 원숭이의 몸이 아니에요. 원숭이 세계에서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조용한 방에 앉은 원숭이 한 마리가 있어요. 방 밖에선 몸이 평온해 보여요. 방 안에서는 북이 세게 울리고 있어요. 여기서 해결은 방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방문을 아주 살짝 열어두는 거예요. 그 틈으로 북소리가 작게 새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 안에서 울리는 북소리에 내가 먼저 이름을 붙여주기. 선물을 열었는데 얼굴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분명히 심장이 뛰었잖아요. 그 순간 속으로 딱 한 문장만 해요. 지금 기쁘다. 그게 끝이에요. 얼굴이 바뀔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몸 안에서 울리는 그 북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한 번만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이 한 주를 계속하면요, 2, 3주 지나면 자기 감정을 구분하는 감각이 다시 살아나요. 감정 이름 붙이는 근육이 조금씩 돌아오거든요. 다음은 작은 감정부터 밖으로 소리내기. 큰 감정을 한 번에 크게 표현하려고 하면 몸이 안 따라가요. 방의 원숭이가 오히려 더 세게 누르거든요. 대신 가벼운 감정부터 연습해요. 점심 먹다가 이거 맛있다 한마디. 드라마 보다가 이 장면 좋다 한마디. 길 가다가 꽃 보고 예쁘네 한마디. 얼굴 크게 웃을 필요 없어요. 그냥 소리로 작게 내뱉기만 해도 방의 원숭이가 조금 느슨해져요. 아, 이건 내보내도 안 위험하구나. 이걸 배워요. 매일 이런 작은 소리가 몇 개 나가기 시작하면 방의 원숭이도 익숙해져요. 예전처럼 즉시 손을 올려서 막지 않아요. 조금 지켜봐요. 그러고 나서 큰 감정 때도 응, 좋아 한마디가 나오기 시작해요. 표정은 여전히 잠잠해도 소리 한마디는 나가요. 상대한테 신호가 가요.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옆 사람한테 내 신호 방식을 미리 알려주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세 개 중에 이거 하나만 해도 관계가 달라져요. 나는 그 자리에서 표정이 잘 안 바뀌어. 근데 밤에 혼자 생각하다가 진짜 좋았네 하는 사람이야. 내일 아침에 나 분명 말할 거야. 이 한마디요. 이걸 미리 해두면요, 연인이나 가족이 당장 내 얼굴만 보고 판단 안 해요. 아, 얘는 재방송이구나 하고 기다려줘요. 빈 화면 보고 실망하던 상대가 이제는 방송 시간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진짜로 어제 그 선물 진짜 좋았어 한 번만 해주면 돼요. 늦게 와도 와요. 상대는 그거면 돼요. 와준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이 세 개를 같이 하면요, 방의 원숭이도 안 쫓기고 안의 북소리도 새어나가요. 상대도 여러분을 알게 돼요. 방 없애지 말고 문만 살짝 열기. 이게 이 원숭이한테 맞는 방법이에요. 사실 원숭이는 우리 모두예요. 선물 받고 고마워 한마디 하고 옆에 놔뒀던 그 원숭이니, 칭찬 듣고 아무 표정 없이 고개만 끄덕였던 그 원숭이, 샤워하다가 뒤늦게 혼자 눈물 나왔던 그 원숭이, 전부 여러분일 거고요. 저일 거예요. 좋아도 티 안 내는 그 사람이 사실은 안에서 제일 크게 울리고 있었다는 거.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커서 방패가 두꺼워진 거라는 거. 그게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한 줄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 채널은 왜 나는 이러는 걸까? 그 질문을 원숭이대로 풀어드리는 곳이에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원숭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